네, 증시 워밍업으로 수요일 아침 에너지를 더해드리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뵙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 오늘도 달려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식품 삼형제 주가 향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회복으로 롯데식품 삼형제들이 이제 호실적이 겹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실적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롯데그룹 하면 대표적으로 이 식품 삼형제에 대한 그 주가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롯데그룹 주들도 많겠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의한 기저효과로 가장 좀 주가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제가 롯데푸드, 롯데칠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이 롯데제가 보더라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최근 16만 원 선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 올 연초만 본다고 하더라도 3월까지 11만 원 선에서 거의 내외 11만 원 내외의 주가의 횡보를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중순에 16만 5천 원을 기록한 후에 잠시 좀 숨고르기로 있지만 지금 15만 원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롯데푸드 주가도 지난 3월에 비해서 거의 뭐 20% 이상의 좀 상승 20%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롯데의 그 식품 쪽에서의 관련 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롯데 그룹 주들보다 상승세가 우월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식품 삼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삼형제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어떤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반등 여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실적 부분도 받쳐주는 부분까지도 본다면은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상승 이후에 어떤 조정을 받는 것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1위 제과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뭐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껌이랑 그리고 캔디의 매출이 크게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한 어떤 상승이 있는 것보다도 이 껌이나 뭐 캔디 그리고 작은 어떤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이 신흥국 중심으로의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 있는 추세가 내수 시장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롯데 제과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든 면에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롯데푸드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B2B 같은 이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식 수요와 함께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이제 롯데칠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외식 쪽 중요하긴 하지만 이 OEM 쪽에서의 생산에 대한 본격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음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실적에 대한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부분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류 쪽 산업이 다른 음식료 업종 안에서의 보다도 이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이 오면서 이 주류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업소나 이런 술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개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롯데칠성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데 그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식품 삼형제가 그러하고요. 이성훈 과장은 롯데칠성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특별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 전환한 게 지난해 5월 이후로 약 1년 만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샀나요? 앞으로의 흐름도 믿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그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해 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 수급적인 면에서 많이 소외가 됐던 그 주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지난 4월이었죠. 이 국민연금이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허용 범위를 1%씩 높이는 상황을 갔거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적극적인 액티브적인 어떤 그 주식을 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1년 전, 또 몇 개월 전부터 했었던 어떤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이런 연기금에 대한 이 어떤 주식에 대한 그 투자 부분 같은 게 허용 범위를 높였다. 한마디로 이 주식 시장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범위를 연기금 쪽에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높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기금이 어떻게 향방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좀 연기금이 순매수로 말씀하셨듯이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증시에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선 순매수 규모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번 달 들어오면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전환하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담는 업종은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가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매수를 IT, 반도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주부터 괜찮았죠.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업종에 대한 민감 업종에 대한 그 부분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좋은 신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 달에 이제 현대차를 784억의 순매수로 좀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기아를 735억, 그리고 현대모비스 277억, 만두를 250억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집중 매수를 연기금이 보여주면서 뭐 이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 또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동차 업종 올해 좀 초 이후에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쇼티지,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던 상황이지만 뭐 1분기 시절 본다고 하고 또 이제 미국의 판매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 펀더멘탈 상으로는 우상향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어떤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기금이 담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재고 부족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주식 그 주가라는 부분은 기대감에 있어서 반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릴레이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자동차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52주 신고가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2년 만에 4만 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는 2.58%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흐름이 괜찮아서 이 종목 한번 집중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 한국가스공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국민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국민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그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를 하면서 어떤 해외 사업 쪽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뭐 민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스비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뭐 가스비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큰 어떤 이 가스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첫 번째는 이 금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뭐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나 여러 가지 인플레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스비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 발전 사업 그리고 수소 사업 쪽에서의 이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부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해외 자원 개발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많이 따고 진출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매크로 지표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연동해서 하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가스공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유통 전담 기관으로 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이쪽 사업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수소 유통사업 핵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어떤 LNG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 공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추후에 이 LNG 사업 쪽에서부터 이 뭐 부지나 기술, 뭐 자본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롯데식품 3사 주가 향방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식품 삼형제들이 코로나19 기저 효과뿐만 아니라 호실적이 겹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이달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유가 상승세와 수소 사업 실적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만나봤고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봤으니까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인터파크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6,640원 어떤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3일 연속, 이틀 연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인터파크는 다 아실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커머스 플랫폼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이 바로 인터파크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하지만 영향을 받았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여행뿐만 아니라 공연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에 대한 실적 타격을 작년에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은 이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봤는데 뭐 사이판
쪽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백신 접종률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좀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여행주와 항공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여행뿐만 아니라 이 공연 쪽과 많이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여행 쪽과 이 항공 쪽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지금 실적과 펀드멘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받쳐준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행과 항공 업종 대비해서는 빠르게 지금 올라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터파크가 어떤 백신 접종률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수혜 부분을 가장 또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ENT죠. 엔터와 티켓 쪽에서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투어 쪽에서야 투어와 이제 엔터 쪽, ENT 쪽에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592억까지도 좀 감소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올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흑자나 내년까지도 봤을 때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자회사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또 인터파크 바이오 컨버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들의 자회사의 실적보다도 이 백신에 대한 이 매출, 기본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난다면은 충분히 어떤 지난주의 신고가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인터파크 제시해 주셨네요. 코로나 타격을 딛고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6,700원이고요. 손절가 5,200원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증시호밍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